안녕하세요 여러분, 정 대표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요리는 쌀국수입니다. 베트남식이나 태국식처럼 독특한 맛과 향이 강한 본고장의 그런 쌀국수가 아니라 한국적인 스타일로 고기 맛이 은은한 가볍고 진한 육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쌀국수를 말아먹는 그런 요리를 만들 겁니다. 면 요리를 좋아하지만 특유의 향 때문에 쌀국수를 멀리하던 분이시라면 오늘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입니다. 가짓수는 굉장히 많은데 사실 요리법 자체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야채는 양파 1개, 그리고 통마늘 하나, 매운 청양고추 1개, 홍고추 하나 준비했고요. 대파 1줄기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쌀국수는 1시간 전에 제가 미리 불려놓은 건데요. 1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잘 건져서 물기 잘 털은 다음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다음날이나 그 다다음날 이틀 정도는 쓰는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주 조금 준비했고요. 차돌박이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멕시코산이거든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가격 대비 괜찮고요. 그리고 소금, 설탕, 다진 생강 준비했고요. 청주를 좀 준비합니다. 저는 백화수복 준비했는데요. 슈퍼에서 파는 청아 그런 거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맛술로 미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미향이라는 제품이 있으면 그거 쓰셔도 괜찮아요. 까나리 액젓 조금 준비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멸치 액젓 있다고 그거 쓰시면은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맛이 좀 많이 달라지니까 가급적이면 까나리 액젓 준비해 주시고요. 진간장 준비했습니다. 이 브랜드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간장 종류면 크게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식초는 양파를 절일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초를 써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한 거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데요. 이금기라는 브랜드의 치킨 스톡입니다. 치킨 스톡 종류가 액상도 있고 분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 제품을 좀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맛이 좀 많이 달라요. 일반 저렴한 치킨 스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이 브랜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게 답니다. 한국적인 풍미의 쌀국수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쌀국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쌀국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국물에 넣어서 먹는 쌀국수를 만들 때는 너무 가느른 면이나 실처럼 가느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면이나 1cm 가까이 되는 넓은 면을 가진 그런 면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국수 기준으로 했을 때 중면 이상 그 정도의 두께를 가진 것이 국물과 함께 먹기에는 딱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넓은 면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시는 분 드셔도 괜찮은데 보통 볶음용으로 많이 쓰이고, 그리고 굉장히 가느른 면은 면을 데친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와 소스를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만드니까 뜨끈한 국물에 넣어서 먹는 쌀국수 용도로는 요 정도 두께의 면을 가진 면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시간 이상 불린 다음에 쓰는 건데요. 충분히 불린 다음에는 끓는 물에 한 몇 초간만 살짝 데치면 충분히 딱 알맞게 익어요. 근데 불리지 않고 말라있는 그 상태로 바로 삶게 되면은 삶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적당하게 삶는 정도를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좀만 오버쿠킹해서 삶아버리면은 요리를 완성한 다음에 먹으려고 하면 면이 뚝뚝 끊어지고 탱탱 불기 때문에 식감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쌀국수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수많은 레시피가 있는데 거의 육수를 끓이면서 여기에 간장이라든가 액젓 기타 재료를 넣고 보글보글 끓이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그렇게 하질 않고 간이 되어 있지 않는 기본 육수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넣는 양념을 소스를 별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호에 맞춰서 좀 세게 드시는 분들은 소스를 좀 더 넣으면 되고, 은은하게 약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스 양을 줄여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맛을 맞출 수 있는 쌀국수 육수용 소스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소주잔과 거의 흡사한 양의 계량컵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 없으시면 소주잔 쓰셔도 괜찮아요. 지금 만들 소스의 양은 2그릇에서 한 3그릇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팬 딱 준비하시고 진간장 1개, 까나리 액젓입니다. 하나 넣겠습니다. 미림 하나 넣을게요. 다음 청주 하나 넣습니다. 치킨 스톡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채워서 하나 넣습니다. 이제 불 켜시고 한번 살짝만 끓여줍니다. 들어간 치킨 스톡이 분말이잖아요. 이게 좀 잘 섞이고 녹을 정도로만 한 번만 살짝 끓여주시면 돼요. 한 번 또 끓이는 과정을 통해서 액젓이 갖고 있는 쿰쿰한 냄새 있잖아요. 그걸 한번 또 날려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보글보글 끓이지 마시고 한번 살짝만 끓이면 됩니다. 아주 잠깐 살짝 끓이는 건데도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기 잘 하시면서 끓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돼요. 살짝만 끓이면 됩니다. 지금은 냄새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젓갈 싫어하시는 분들은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 막상 요리가 딱 완성되고 난 다음에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잘 따라 놓고요. 쌀국수 육수를 만드는 소스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 정도 양이면은 2그릇이나 3그릇, 양 적게 하면 4그릇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며칠 지나도 괜찮으니까 친구분 초대해서 쌀국수 대접할 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육수를 만들겠습니다. 200ml 정도의 물을 일단 먼저 끓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은 차돌박이를 넣습니다. 저는 지금 차돌박이 쓰는데요. 뭐 차돌박이 말고 뭐 양지라든가 뭐 설계살이든 뭐든 또 냉동고에 고기가 좀 남아있다, 그거 쓰시면 돼요. 저는 쌀국수에 넣는 고기가 많은 걸 좋아해서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끓는 물에 고기 넣으시고 잘 풀어줍니다. 고기 색이 변하면서 고기에서 나온 핏물과 육즙이 익으면서 좀 국물이 지저분하게 되죠. 이때 고기를 바로 건져냅니다. 이 물은 버립니다. 불 켜시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쌀국수 먹을 때 국물이 좀 많은 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물을 넉넉하게 70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살짝 데쳐놓은 고기 다 넣어주시고요. 통마늘 하나를 얇게 썰어서 넣어줍니다. 제가 준비한 마늘은 사이즈가 커가지고요,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마늘이 좀 작다 그러시면 한 2개 정도 넣으시면 돼요. 어느 정도 얇게 대충 썰어서 넣어주시고, 대파의 흰 부분을 좀 큼직큼직하게 어슷썰기 해서 한 요 정도 넣어주시고, 이 청양고추는 좀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청양고추를 넣는 이유는 매운맛을 내려고 넣는 것이 아니라 끝맛이 개운하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잘 쓰면 좀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매운맛을 내는 게 좋습니다. 쌀국수는 너무 과하게 청양고추 맛이 나버리면 좀 언밸런스한 그런 요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청양고추 사이즈 이 정도 된다 싶으면 한 절반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진 생강에 즙을 넣어주는데요. 다진 생강 그냥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물이 지저분해져요. 밥숟가락으로 하나 정도 가득 되게 그 정도 양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꾹 짜서 국물만 넣어줍니다. 즙이 꽤 많이 나와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살짝 줄입니다. 중불 정도로. 너무 강한 화력으로 계속 끓이게 되면 육수 양이 점점 줄게 되면서 국물이 좀 탁해집니다. 색깔이. 일단 쌀국수는 국물이 진한 맛을 내면서도 일단 비주얼이 좀 맑아야 한다. 일단 그것은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쌀국수다운 거니까. 아무리 한국적인 쌀국수를 만든다고 해도 쌀국수는 쌀국수죠. 쌀국수가 지켜야 될 부분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쌀국수 육수 소스죠. 요걸 좀 넣는데요. 다 넣으시면 당연히 짜죠. 이거 한 그릇 양이 아니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요 용기로 하나 가득 떠서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준 다음에 간을 보는 거죠. 물 700ml에 60ml 정도 스프가 들어가니까 간간하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센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간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막상 쌀국수를 넣고 딱 먹을 때 많이 싱거워지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육수가 맛있어지는 동안 양파절임을 만들어야죠. 그래도 쌀국수인데 양파절임이 있어야 맛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파절임 만드는 법 굉장히 쉽습니다. 2명이 먹는다 하더라도 이 양파 한 개를 다 하기엔 좀 많죠. 그래서 절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절일 소스를 만들어야 되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비율로 하시면 되는데 이 계량컵을 할 경우에는 한 절반씩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탕 절반, 환만 식초 말고 뭐 양조 식초, 사과 식초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시게 쓰세요. 설탕하고 같은 양 넣습니다. 절반 넣고요. 소금 약간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양파를 넣고 버무리면 끝입니다. 이때 양파를 너무 가늘게 곱게 치려고 하지 마세요. 식초에 절으면서 너무 흐물흐물해지니까 너무 얇게 치지 마시고 한 2mm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 섞어주면 됩니다. 자, 은은하게 계속 몇 분 동안 끓고 나면 맛이 약간 변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을 확인하고요. 딱 됐습니다. 이쯤 되면요 이제 젓갈 냄새는 안 나요. 아까 소스 만들 때는 그 젓갈하고 간장하고 이것저것 넣고 막 끓이잖아요. 그때는 젓갈 냄새가 확 나니까 이거 어떡하지? 처음 만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냄새 안 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맛있는데? 왜 소주 생각이 나니? 자, 완성된 육수는 잠깐 옆으로 치우고요. 그다음 면 삶을 물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그 육수에다가 그냥 바로 면을 삶아서 같이 그릇에 이렇게 잘 부어서 딱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편해요. 편하고 맛에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물이 금방 빨리 뿌얘져요. 그래서 약간 쌀국수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비주얼이 나오니까 귀찮더라도 면을 따로 삶아서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면을 삶을 물이 끓는 동안 고명을 준비하겠습니다. 고명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파를 좀 넉넉하게 올려줄 건데 이 대파 이 파란 부분 요걸 좀 잘게 썰어서 많이 넣어주면요 국물 맛도 좀 좋아지고 확실히 그 맛이 좀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넣을 거니까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약간 좀 도톰하게 썰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 사용하고 남은 청양고추 절반인데요. 매운맛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마저 썰어서 올려주시면 매운맛이 진해지니까 더 좋겠죠. 뭐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되는 건데요. 저는 약간 매운맛이 있는 게 좋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고추는 장식 개념인데요. 여러분 혼자서 드시는 거라면 요딴 거 필요 없는데 초대해서 같이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자친구한테 해준다든가 그때 이 홍고추 빨갛게 한 두 조각만 딱 올라가 주면요 음식 전체가 완전히 비주얼이 달라지거든요. 얇게 썰어서 한 두 조각만 준비하시고요. 절이지 않은 생양파도 위에 고명으로 올려주면 맛이 좋습니다. 뜨거운 국물에 넣을 거니까 얇게 썰지 마시고요. 약간 도톰하게 2-3mm 정도 되게 해서 조금 올려주시면 고명으로 괜찮아요. 양파절임도 예쁘게 잘 담아주시고, 면 삶는 시간은 물의 양에 따라서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일반적인 업소에서는 뭐 10초, 15초 안에 완성이 되는데 가정용 화력을 했을 때는 한 20초, 뭐 30초까지 그 정도 삶아야 좀 부드럽게 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할 때는 한 가닥 집어서 먹어보는 게 정답이죠. 됐네요. 채 잘 받쳐오겠습니다. 채 받치면을 바로 쓰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면처럼 찬물에 헹궈주고 쫄깃하게 하려고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가급적 삶자마자 바로 물에서 건져내고 바로 육수 부어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숙주는 좀 넉넉하게, 쌀국수는 역시 숙주가 많이 들어가야죠. 고기 먼저 건져서 위에다 잘 올려주시고요. 고기가 이렇게 많으니 술안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물 낼 때 사용한 대파인데요. 이것도 고명으로 먹으면 맛있어요. 좋아하시는 분은 같이 올려주시고요. 마늘도 올려주시고요. 충분히 익었기 때문에 마늘도 맛있죠. 양파, 청양고추, 홍고추 장식 올려주시고 육수를 잘 부어줍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향신료 맛이 강하지 않은 한국적인 스타일의 꽤 괜찮은 쌀국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요리법도 어렵진 않죠. 면이 뿌르니까 빨리 먹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쌀국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뿌릴까봐 조명하고 카메라하고 엄청 빨리 옮겼습니다. 자, 간단한 요리법에 비해서 꽤 괜찮은 비주얼의 또 맛과 풍미의 쌀국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국물이 좀 맑은 상태를 유지해줘야 한다는 거죠. 너무 탁한 국물이 돼버리면 확실히 쌀국수로서는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열심히 먹겠습니다. 쌀국수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스리라차 소스를 하나 사봤습니다. 매콤하니 뭐 시큼털털하니 그런 맛인데요. 일단 쌀국수에 들어있는 고기 그 찍어 먹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안 먹는다며. 어때? 맛있지? 자, 숙주도 잘 익었고 면이 불었어. 빨리 옮겼는데 벌써 면이 불었어. 빨리 먹어야지, 빨리 먹어야지. 많이 먹어? 네, 물어가지고 면이 짧으면 좀만 시간이 더 지났으면 면이 너무 많이 불을 뻔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전 사실 개인적으로 쌀국수 본연의 뭐 팔각향이라든가 그런 향신료들 있잖아요. 그 냄새가 진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고수도 좋아해요. 고수향이나 어떤 향신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쌀국수를 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레시피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그 레시피를 가정에서 따라하기 쉽도록 간소화시키는 게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괜찮은 레시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먹는데 젓갈 냄새 안 나. 젓갈 냄새 안 나지. 근데 소스 만들 때는 젓갈 냄새가 진하게 나. 자, 면 준비하시고 양파 많이. 차돌박이는 사랑입니다. 고추 줄까? 차돌박이가 있으니까 오늘은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리 주 원료인 소주라고 써있네요. 뭐 요걸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안 가? 마셨나? 짠. 고기. 처음에 쌀국수에 넣는 그 스프를 만들었잖아요. 액상 스프. 그거 만들 때는 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젓갈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끓이니까. 그 소스를 이용해서 쌀국수를 완성할 때는 젓갈 냄새가 안 나요. 그 소스 만들 때는 냄새가 좀 나니까 그 환기를 좀 잘 시키면서 요리하셔야 한다는 거, 그건 꼭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본고장 쌀국수 어떤 그런 향신료나 향, 맛 이런 걸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국수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 맛있게 드실 수 있을 만한 꽤 괜찮은 레시피입니다. 술 마시다가 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 맛있는 것 같아. 고기 한 점, 양파 많이. 나이 들수록 대파가 맛있어.
육수를 처음 끓이기 시작할 때뭐 차돌박이를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내서 이제 물을 버리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했는데 무거운 국물이 돼버려요. 이 산뜻하고 가벼운 쌀국수랑은 안 맞더라고요. 오히려 그 고기 맛을 1차로 한번 더 빼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음식에 결과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과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파를 많이 넣으니까 국물이 맛있어. 와. 잘 먹었습니다. 요리법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소스 미리 좀 만들어 두시고 나중에 고기만 넣고 뭐 야채, 대파 뭐 간단하게 넣어서 끓이기만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